아무래도 통일을 하게 되면은 현재 경제적 상황이 좀 안 좋은 북한과 통일을 하게 되면은 그 통일 상황에서 경제적 손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과연 그런 경제적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통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스님은 그런 것 쪽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한일 합방 될 때 1910년에 한국이 잘 살았어요? 일본이 잘 살았어요? 일본이 잘 훨씬 잘 살았죠.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합병을 하면 일본한테 한국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한국이 하자고 싹싹 빌어도 일본이 안 한다 그래야 되잖아. 네. 근데 왜 일본은 한국이 안 하겠다는데 막 군사력으로 밀어붙여가도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 안 하겠다는데 막 철도도 놔주고 안 하겠다는데 막 학교도 짓고 안 하겠다는데 다리도 놓고 도로도 닦고 막 농지 개혁도 하고 막 엄청나게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한국 사람을 위해서요? 일본 사람을 위해서요? 일본 사람들. 그래. 그러면 그게 손실이에요? 투자예요? 근데 그것이 투자긴 맞는데 과연 미래를 입장에 봤을 때 그 당시 상황 속에서는 일본이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 당시 시대의 일본인들은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손해를 볼 수가 있는데 100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한 시대 정도는 어떻게 희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북한에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되지 그건 절대로 손실이 아니다 하는 거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항상 돈이 좀 들어야 안 들어요? 들지. 한 가정에 돈이 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논마지기를 좀 더 살 건지 집에 있는 가족들 마누라하고 자식들은 뭐예요? 그 돈 땅 사는 데 쓰지 말고 뭐 하자 부엌 고치는 데 쓰고 뭐 옷 좀 사는 데 쓰고 이런 논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러니까 그건 늘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민족의 미래의 비전들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재정을 어떻게 투여할 거냐 이런 문제가 첫째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민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면 투자를 하더라도 한꺼번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거냐 안 그러면 조금 길게 시간을 두고 투자할 거냐 한꺼번에 짧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려면 돈이 엄청나게 들겠죠. 그러면 통일의 완전한 통합이 앞당겨질 거고 만약에 한꺼번에 우리가 그만큼 투자할 비용이 없다 이러면 조금 점진적으로 투자하자 하면 북한의 체제를 어때요? 어느 정도 온전시켜 가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왜? 저게 허물어지면 북한 사람들은 천천히 하자 그럴까? 빨리 하자 그럴까? 빨리 하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까지 고려해서 북한의 체제를 우리가 강압적으로 해가 밀어붙이면 전쟁 날 위험도 있고 또 투자 문제도 엄청나게 제기될 수 있으니까 평화적으로도 풀고 투자 문제도 고려하고 해서 너무 늦어도 안 되고 너무 한꺼번에 해도 안 되고 적절한 이제 투자와 이런 것을 해 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꼭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북한에 투자할 때 돈만 든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차피 놀러 가는데 방콕에 놀러 가고 괌에 놀러 가고 필리핀에 놀러 가는데 금강산에 놀러 가서 쓰는 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금강산에 놀러 가서 쓰면 그 돈은 북한에 뭐가 됩니까? 개발비로 투자가 되겠죠. 그죠? 어차피 공장을 중국 들고 가고 베트남 들고 가서 공장 짓는데 자본가가 북한 들고 가서 공장 지으면 어떻겠어요? 북한에는 수입이 되고 우리도 손해날 거 하나도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북한에 지금 배가 없어서 고기를 못 잡는데 우리 지금 그 온근에 근거리에 있는 이 어족이 이게 없어진다고 이렇게 10톤 이하 배는 강제로 이렇게 정부가 보조금 줘가 없애거든. 배를 그냥 멀쩡한 걸 없앤단 말이에요. 그 이런 거를 북한에 주면 고기 잡기 좋겠죠.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요. 북한도 우리처럼 모든 걸 새 걸로 그냥 투자한다 이러면 돈이 천문학적인 들겠지만 현재의 우리와 관계에서는 이렇게 상부상조할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왜냐하면 사회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우리가 투자 비용이
그냥 일반적으로 한국식으로 계산한 거하고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한국에서 지금 인건 비조가 산에 나무 심는다면 일단 5만 원 아무리 안 줘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현재 북한 시스템 하에서 북한에 나무를 심는다 그러면 하루에 밀가루 1kg만 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1,000원이나 1,500원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차원이 달라진다. 그리고 지금 철광석도 호주에서 수입하던 걸 어때요? 무산에서 가져오면 되잖아. 그죠? 이렇게 지금 히토류나 뭐 여러 가지 광산도 북한의 매장량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북한을 통일을 하게 되면 중국 동부 삼성과 접경이 되니까 이렇게 노동력이나 소비 시장이 엄청나게 넓어지겠죠. 그 다음에 러시아나 이런 연해주, 살린 이런 데서 가져오는 이 에너지 자원, 가스라든지 석유라든지 이게 안정되게 공급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쪽에서 그것이 단순히 그냥 돈을 얼마 썼냐가 아니라 얼마나 국가 경제가 안정적이 되고 투자가 확대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규모가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겠죠. 물론 바닥에 막노동하는 거는 북한 노동자들이 많이 하겠지만, 그러나 이런 북한 개발이라고 하는 이런 걸 하면 그 기본 인프라를 건설하는 중요한 역할은 남한 기술자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가 나오게 된다. 그것은 또한 그렇게 될 때 지금 분담 비용을 유지하는 데 드는 미국에서 1년에 무기 수입을 10억 불씩 해오는 거 이런 거 있잖아. 그죠? 이런 것도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 군대에 근무하는 기간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 분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대치되는 여러 비용, 국제 외교선에서 비용 디너들은 맨날 북한 나쁜 놈이라고 선전하고 북한은 나만 나쁜 놈이라고 선전하고 하는 이런 비용들도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담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통일의 시너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투자 비용에 너무 연연하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근시안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제 이 책이 통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대와 역사를 어떻게 잘 읽을 것인가. 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런데 시대와 역사를 잘 읽지 못하면 우리가 사회도 제대로 못 만들지만 자기 인생을 설계하는 것도 실패할 수 있다. 네.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 이제 이 대목이 이제 우리 강의를 지금 듣는 분들에게 핵심적으로 다가올 텐데요. 이 시대와 역사를 제대로 읽는 것과 내 개인의 인생을 잘 설계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길래 이게 핵심적으로 중요한 겁니까? 네, 뭐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종교인이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절이나 교회에 오면 당장 입시기도다, 취직기도다, 뭐 사업기도다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그게 수요가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입시제도가 시험 안 치고 수시 입학으로 바뀌게 되면 입시기도가 좀 적어지겠죠. 승진이 약간 좀 좀 우연의 요소가 많으면 기도하는 사람 많겠지만은 승진 제도가 아주 투명하면 어때요? 기도객이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줄어들겠죠. 그럼 앞으로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진다 그러면 이런 기복적인 게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줄어들겠죠. 그래서 기복 종교는 앞으로 사양 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이게 돈을 벌고 지위가 높아지고 인기가 있어도 인생이 행복하지가 못하다. 그래서 이 인생 고뇌가 많고 지금 정신질환이 늘어나죠. 자살한 사람도 늘어나고. 그러니까 이 정신 상담을 하거나 정신 치료를 받고자 하거나 이 마음 다스리는 뭐 요가나 안 그러면 명상이나 이런 거는 수요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성장 산업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를 해도 지금 수요가 많다고 꼭 좋은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이 세상이 어떤 쪽으로 흘러갈 거냐. 예를 들면 과원한 할 거냐, 양로원 할 거냐 할 때도 성장 산업을 생각하면 과원해야 돼요, 양로원 해야 돼요. 양로원 해야 되겠죠.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자선사업하고 환경을 개선하는 환경운동하고 만약에 시민운동에서 두 가지가 있다면 어느 쪽이 성장 산업이 될까요?
환경운동이 성장산업이 되겠죠. 이렇게 가까이에 봐도 자기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이 어떤 쪽에 서 있느냐,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노력하느냐가 네. 굉장한 차이가 나게 된다. 일제시대 태어난 젊은이가 만약에 초등학교 공부를 잘하고 중학교 가고 고등학교 잘하고 서울대 당시에 경성제대 들어갔어요. 법대 들어갔어. 그래서 공부 수석하고 그래서 고시 패스하고 판사나 검사가 돼가 승진 쭉 했다. 1940년쯤 돼가지고는 부장판사가 되든 부장검사가 됐다. 그러면 한 개인에게는 엄청난 성공이죠. 그런데 1945년도에 해방이 딱 되면 이 사람은 뭐가 됩니까? 친일 매국노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왜 자기가 최선을 다하고 나쁜 짓 한 것도 아니고 성실하게 일해가 성공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실패가 되느냐? 이거는 우리에게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거냐,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 거냐는 개인의 과제가 있다면 나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공통적으로 무엇을 할 거냐 하는 네. 과제가 있어요. 공동체의 과제. 이걸 시대적 과제라 그래요. 일제시대 때는 뭐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농민은 농사를 열심히 지어야 되고 사업하는 사람 삶 열심히 해야 되고 교육자는 애들 가르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당시에도 사회 문제가 많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시대에 우리 이 민족의 가장 크고 중요한 시대적 과제, 공통의 과제라면 그게 뭘까요? 조국의 독립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의 하는 행위가, 즉 내가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이 우리 공동체의 시대적 과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네. 이걸 읽으면 이게 내 개인의 성공이 역사적 성공이 되지만은 이걸 못 읽고 반대로 갔다 그러면 개인의 성공이 역사적으로는 실패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이 자기 나름대로 예술을 하든 음악을 하든 뭐 사업을 하든 열심히 하는 거에만 한정되면 그 성공은 불확실한 성공이다. 그래서 우리 전체 공동체가 지금 이 시대적 과제가 뭔지를 읽고 그거를 보면서 나아가야 자기 개인의 성공이 역사적으로도 성공이 된다. 개인의 성공이 역사적으로 실패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의 현재 지금 사회 현상으로 볼 때 북한 안에서 지금 갑자기 출세가 승진해 가면 미래에 그게 복이 될까요? 화가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북한이 어떻게 될지 예측을 못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그 안에서는 안 보여요. 밖에서 보면 그게 보인다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판검사가 됐다, 일제시대 때 됐다 하더라도 판사를 그만두고 독립운동하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월급 중에 독립군 자금을 댄다든지 안 그러면 내가 이 독립운동가들에게 감형을 시켜주는 조치를 내 목숨 날아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시행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나중에 해방된 뒤에 이 사람의 친일배다 해가 단죄가 되다가 이런 것이 밝혀지면 좀 조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조정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항상 개인의 삶은 개인에게 끝나지 않고 시대를 읽는 눈이 같이 있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개인 직업이 앞으로 뭐가 되는가 관계없이 우리 전체 공동체의 시대적 과제가 뭔지를 알면서 자기 삶을 살아야 된다. 스님들 중에도요, 해인사 주지한 사람 중에 친일배대가 단죄대가 친일인명사전에 오른 사람이 있고, 네. 용성스님 같이 독립운동회가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탄압을 받고 돌아가실 때 누울 자리도 없을 정도였지만은 해방된 뒤에 독립유공자가 되고 지금도 국가에서 공덕을 기리고 많은 승려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도 늘 삶은 시대적 과제를 읽으면서 살아야 된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네. 스님께서는 우리가 새로운 100년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다. 네네.
그런데 이 책의 74쪽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통일을 이룬다면 이거는 1000년 동안 우리 민족이 기다려왔던 것을 달성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새로운 100년인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1000년의 기다림에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네네. 왜 1000년인가요? 여러분들 우리 민족사를 대강 얼마로 봅니까? 5000년. 예,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우리가 쓰고 있는데 대한민국 국호가 어디로 왔어요? 왜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지었어요? 대한제국에서 왔습니다. 대한제국은 조선 왕조에서 왔어요. 조선 왕조가 이 병자호란 때 청에 속국이 됐지 않습니까? 거기로부터 자주국가가 된다 하고 이름을 바꾼 게 대한제국이란 말이에요. 그럼 조선 왕조는 어디서부터 왔어요? 고려 왕조를 계승했죠. 역성혁명이다. 그러니까 왕의 이름 성만 바뀌었지 그대로 계승한 거예요. 고려는 나라 이름이 고구려를 계승한다. 명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구려는 고주몽이 해모소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여를 계승했어요. 부여의 별종입니다. 그 부여는 해모소는 나는 당군의 아들이다 그랬어요. 당군 조선을 계승했고 당군은 나는 환웅 천황의 아들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환웅 천황과 웅녀와의 사이에 당군이 났지 않습니까? 그럼 당군은 환웅 천황은 뭐라 그랬어요? 나는 환인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내가 지어낸 게 아니라 이미 기록에 있는 걸로 따지면 우리는 환인의 한 나라로부터 시작하면 9000년의 역사가 되고 근데 그거는 꼭 우리 민족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의 시작은 환인이 신실을 이 땅에 와서 태백산 신단수 아래 와서 신실을 건설하면서 홍익인관 제세화를 주장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한다면 지금부터 6000년의 역사가 됩니다. 네. 그 이후에 당군의 그 환인의 배달나라 우리가 배달의 자손이라 그러잖아요. 당군의 조선나라, 해모스의 부여나라, 그 다음에 주몽의 고구려 나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어지는데 이게 전부 6000년 중에 발해 멸망 이후 발해 멸망 전까지는 우리의 활동 중심이 동북아 대륙이었습니다. 영토나 수도도 발해 멸망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이 반도 안에 이렇게 쫄아 들어가지고 소위 반도국가, 반도민족이라는 소리를 듣는 건 1000년밖에 안 됐어요. 이거 우리 민족이 시작 때부터 이랬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 알고 있는 역사예요. 이건 1000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대륙의 기상을 되찾는다면 그건 1000년 만에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의 전통성을 계승하는 거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통일 한국은 영토 면에서는 반도 안에 그대로 갇혀 있지만은 통일 한국을 중심으로 해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낸다. 즉 한중일 동아시아 공동체를 만들면 지금 세계 문명이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 미국으로 왔다가 어디로 온다고 지금 얘기해요? 동아시아로 온다 이래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동아시아 공동체가 형성 안 됐는데 동아시아로 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게 문명의 중심이란 건 경제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인권이라든지 민주주의라든지 평화라든지 복지라든지 이런 게 종합적으로 갖춰져야 문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공동체가 형성된다는 것은 이미 경제력에 있어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세계의 중심이 된다. 미래 앞으로 30년, 50년 지나면 동아시아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그 동아시아 시대의 중심이 또 어느 나라예요? 한국이 된다 이런 얘기요. 한중일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면 본부를 어디 둘 것 같아요? 북경 둘 것 같아요? 도쿄 둘 것 같아요? 서울 둘 것 같아요? 서울 둘 것 같아요. 우리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지정학적인 위치가 그렇다. 저는 서울 두거나 제주도 둘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주도가 동아시아의 평화의 중심이 되고 번영의 중심이 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될 때 한국은 세계 문명의 중심이 동아시아고 동아시아 문명의 중심이 한국일 때 한국은 작지만은
이미 세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고구려 발해 이후에 1000년 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꿈이 실현되는 거다. 네. 이렇게 볼 수 있으니 우리가 그런 정도의 포부를 갖고 우리 젊은이가 살아야 안 될까요? 네. 하다가 안 될 값에